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여러분들의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제가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즉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민중의 지팡이라 불러주세요. 자, 우선 원생도 쉬운 중개사법 강의로서 중개사법 핵심 정리 강의를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생도 쉬운 중개사법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은 항상 1번 문제 나오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중개와 중개업을 볼 텐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자, 무등록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하면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무등록 중개하면 처벌되지 않죠. 자, 그럼 무등록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처벌됩니까? 이때도 안 됩니다. 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무등록자가 우연히 한번 중개하고 보수받은 걸 그걸 우연한 기획을 해요. 이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 업으로 해야 그때 처벌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자에게는 업자가 붙고 안 붙고가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업이 안 붙으면 처벌되지 않아요. 업이 붙어야 처벌되죠. 그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즉 3-3으로 처벌됩니다. 자, 그럼 중개와 중개업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 정의에서 첫 번째 중개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라 중개의 요건은 중개사 요건이 네 가지란 걸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중개라면 첫째, 제3조 규정에 의한 이게 법정이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에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바 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네 번째가 알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뭐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바꿔 읽으세요. 그래 시험에서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중개는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럼 자, 네 가지 보셨죠? 이 법상 중개가 되기 위해서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이 법상 중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네 가지의 자격증 없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도 이 법상 중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등록해야 됩니까? 왼쪽 네 가지에 등록 안 보이죠? 따라서 이 법상 중개가 되기 위해서 등록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의뢰받고 의뢰라는 게 있습니까? 의뢰가 없죠. 따라서 이 법상 중개가 돼서 의뢰가 필요한 건 아니고 보수도 없습니다. 업으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없더라도 이 법상 중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 네 가지만 있으면 이 법상 중개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개 없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이 법조문 그대로 용어의 정의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없다는 걸 아셔야 중개 개념을 정확히 공부한 겁니다. 그래야 말장난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중개의 정의가 끝났다면 두 번째로 중개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라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글자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했다. 이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을 합니다. 왼쪽에 자격이란 말 없죠. 자격증 없어도 이 법상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고 등록도 없네요. 등록하지 않아도 이 법상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무등록 중개업 그러죠. 이것도 중개업이라 써있죠. 이것도 중개업입니다. 단 불법이라 처벌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뢰는 받아야 되고 보수도 받아야 되고 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아까 중개에서는 이 다섯 개 다 요하지 않았죠? 근데 중개업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걸 정확히 숙지하셔야 시험에서 정확히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공인중개사에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하려고 공부하죠? 우리가 공부해요. 공인중개사 되려고. 그럼 공인중개사 되는 건
뭘 따는 거죠? 자격증 따는 거. 자격증 딴 자입니다. 우리나라 법이에요? 외국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 우리 중개사법, 외국법 X. 그래서 이 공인중개 사람은 요건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 한 개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딱 하나, 그냥 자격 취득한 자예요. 어느 나라 법? 우리나라 2법, 2법. 요건이 딱 하나, 자격 취득한 자입니다. 다른 말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일단 시험 지문에서 공인중개사가 나왔는데 지문이 길면 틀립니다. 요건이 딱 하나, 자격증 딴 자 말합니다. 이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장님, 대표, 업주를 말하죠. 이것도 요건이 딱 하나예요. 그냥 사무소 등록한 자, 딱 하나입니다. 사무소 등록한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요건이 하나입니다. 등록한 공인중개사 하면 틀려요. 그냥 등록한 자, 요건이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칙상 개공이 있잖아요. 따라서 사무소 등록한 공인중개사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공인중개사도 요건이 하나, 자격 취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요건이 하나, 사무소 등록한 자, 딱 그렇게 하나씩입니다. 그 다음 고용인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용인이 두 가지죠.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입니다.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 소속됐다 그러고 또 자격증이 있다고 써있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 다음 말 빠지면 틀립니다. 공인중개사 꼭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단 말을 꼭 써줘야 돼요. 다음 가로 열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 포함입니까? 제입니까? 포함합니다. 포함의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다음 아래 하는 일이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의무 수행할 수 있죠. 두 번째, 소속된 자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무를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소공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의무 수행. 둘째, 종업원이니까 중개 의무 보조.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중개 보조는 여긴 공인중개사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보조인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말 꼭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자격증 없어요.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하는 일이 한 가지입니다. 여기는 보조만 하고 중개 의무 수행이 빠집니다.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중개 의무 수행할 수 없어요. 보조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고용인 두 가지였죠. 이 소공과 중개보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문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면 가장 헛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점 두 가지, 공통점 두 가지,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가지 자, 먼저 차이점입니다. 첫째, 전자 소공은 공인중개사예요. 후자, 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두 번째, 전자는 자격증이 있죠. 중개의무 수행할 수 있고 후자는 자격증이 없어서 중개의무 수행할 수 없다. 이 차이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음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둘 다 개업공인사에 소속돼 있죠. 소속 다 종업원이에요. 사장님 아니죠. 그리고 둘 다 소속돼 있으니까 개업공인사에 중개의무를 둘 다 보조합니다. 이렇게 차이점 두 가지, 공통점 두 가지,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어 유형이 6개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봤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9의 1번 문제, 29의 1번으로 나온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겁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 사람은 요건이 딱 하나죠. 사무소 등록한 자입니다. 그 뒤에 다 틀렸죠. 뭐 자격증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다 틀렸습니다. 그냥 사무소 등록한 자입니다. 바로 정답이 1번이네요. 2번은 중개업의 글자가 3글자라 요건이 3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둘째, 일정한 보수받고. 셋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에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 사람은
개업공중사에 소속된, 다음 공인중개사 맞았죠?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가로 열고 포함의 확인. 개업공중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중행자 포함해서 맞았죠? 그 다음 이자로서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둘째, 개업공개사에 중개업무를 부지원한 자에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는 지문이 짧아서 맞았어요. 공인중개사는 요건이 딱 하나, 그냥 자격증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4번 중개는 중개사라 요건이 4가지예요. 그럼 5번 중개라 하면 첫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둘째, 거래 당사자 간에 셋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네 번째, 알선하는 것에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답은 먼저 1번에 손들고 있었죠. 자, 2번은 30회 문제입니다. 공인사 법령 설명 틀린 거네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에 맞았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둘째,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자가 소공에서 맞았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즉 중개법인의 사원료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공에 포함된다 그랬죠?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보 및 공범이에요.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죠. 거래 당사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 그 한자만 3-3으로 처벌됩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은 이중 소속하지 마라 말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즉 이중 소속하지 마라 말입니다. 저 5번은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은 중개 대상 권리죠.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이거 중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중개란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계약을 알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 시험이 100일 남짓 남았는데 저와 함께 1차의 핵심 과목 민법, 2차의 전략 과목 중개사법 두 마리 토끼를 이 김하영과 함께 완벽히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